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더 내용을 보강하는 수업인데요. 모평균의 구간 추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신 분 있나요? 이 이승엽 하면 아시아의 홈런왕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죠? 그러면 이승엽이가 몇 개의 홈런을 칠까? 이거를 미리 뽑아볼 수도 있겠죠.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매년 홈런을 쳤던 거를 기록을 가지고 뽑아본다. 이승엽은 세계 그 최연소 300호 홈런 기록이 300호라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하죠. 한국 야구에서 나왔고 이승엽 하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대부분 이승엽 하면 아시아의 홈런 왕이다. 이 아시아도 되게 땅이 넓잖아요, 그죠? 이 넓은 아시아에 나에서 홈런 왕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특히나 그 일본의 홈런 왕도 많은데 무찌르고 홈런 왕이라는 거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승엽이 일본 프로야구에 그 진출하기 이전에 2003년 한 시즌에 달성한 아시아의 홈런 신기록은 56개입니다. 56개. 그러면 꾸준하게 2001년, 2002년도 홈런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활약을 볼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승엽이 앞으로 그러면 몇 개의 홈런을 더 칠 수 있을까? 우리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개 홈런을 칠지? 자, 앞으로 홈런의 몇 개를 더 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고 이거를 과거의 기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고 예측한다면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뽑아서 홈런 개수를 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로 엑셀을 통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프로 과거 거는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면 올해 또 미래에 앞으로 달성하게 될 홈런 개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상을 하면 예상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상하기 위해서 통계를 적용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홈런 개수가 일정한 규칙을 가진 분포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신뢰 수준을 적용하면 그 결과까지도 추정할 수 있고 훨씬 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고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확률이 우리가 뭐 통계니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범죄 통계학에서 어, 살인 사건이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해마다 살인 사건의 분포가 이렇다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측정을 뽑아 본다면 내년에도 살인 사건이 이만큼 날 것이다. 내후년에도 날 것이라고 통계를 뽑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계가 뭐 점추정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맞죠. 그죠?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런 것처럼 범죄 통계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않겠나. 뭐, 우리가 그 경찰청이 정하고 있는 강력 사건은 네 가지로 꼽습니다. 네 가지. 방실이 강간, 방화, 살인, 강간, 강도, 강간.
4대 강력범죄라고 하죠. 방실이 강간. 그래서 이러한 방실이 강간 같은 경우에 범죄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게 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올 한 학기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 응용 능력,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응용 능력이에요. 응용 능력. 여러분이 응용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통계도 돌려보고 뽑아보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우리가 이제 전체가 이럴 것이다 하고 모집단을 나타내려면 표준이 있어야 되네요. 표준. 표준이 있어야 되고 이 표준의 편차를 가지고 하면은 모집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집단의 정보를 아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죠. 뭐 정확하게 모집단을 몇 명이다. 어떻다. 이렇게 딱 나온다면 쉽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추정을 하는 것 뿐이죠. 표본을 가지고. 자,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집단을 뽑아내고 또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지만 뽑아볼 수 있는 그 능력, 응용 능력이 필요한 거죠. 통계학적으로는 우리가 90%, 95%, 99%, 99.99% 신뢰 구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뽑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표가 있잖아요. 그죠? 신뢰 구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 신뢰 구간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구간에 속하지 않는 이 부분, 뭐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고, 1%가 될 수 있고, 0.1%가 될 수 있고, 이거를 알파로 알파. 이게 이제 평균 0, 평균 0. 그러면 이 부분 이걸 빼버리잖아요. 이걸 빼는 거잖아요. 또 이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빼버리고 이 부분만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 1 빼기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이걸 빼버리니까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알파로 이 구간을 표현한다면 전체에서 이 알파를 얼마 될지 모르면 빼버리는 거잖아. 탈락시켜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1이니까. 전체를, 전체를 1로 잡는다면, 전체를, 여기까지 전체를 1로 잡는다면, 이 알파만큼 빼버리는 거죠. 그죠? 전체를 1, 이쪽도 전체를 1을 잡는다면 알파만 빼버리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을 잡는다면. 신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1일 때 이 알파만큼 빼버린다. 자, 여기가 뭐냐면 뭐 마이너스 Z, 이게 Z라는 거는 특정 지수잖아요. 95%. 95%라면 뭐 마이너스고 95%라면 이렇게 플러스고 이 공식은 뭐 Z는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 측정 지수 앞 시간에 배울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몇 프로다. 몇 프로다. 그다음에 몇 프로 곱하기 우리가 모집단을 할 때는 여기에 맞는 그 개수 대 알파, 개수 대 이제 분산, 개수 대 분산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확률이잖아, 확률. 확률을 P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이 구간을 좀 볼까요? 이 구간을 표현한다면 100% 전체잖아요. 전체에서 평균이 100이다. 그러면 평균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측정지수에서 이 측정지수 여기와 지금 측정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지수 여기 이 구간 측정지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z 구간 측정지수 쉽게 말하면 구간 측정지수는 이 구간 측정지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간 측정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계산 공식, 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뽑는다면 평균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어, 프로테이지 95% 90% n분의 알파 아니야 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계산 공식이잖아요. n분의 시그마는 모집단을 표현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나온다. 우리가 앞 시간 그 공부했던 거 똑같아요. 단지 함수로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표현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평균 마이너스 95% 지수 곱하기 앞 시간에 했던 어, 분산 즉 그 표본 편차 표본의 편차를 곱해준 거 똑같아요. 표본 편차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공식이 함수가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앞 시간에 나온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 혹시나 이 함수가 어려우면 첫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신뢰 구간은 그래서 전체가 1이라면 1 마이너스 알파의 유도하죠. 그래서 다른 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볼까요? 평균이 평균이란 거는 이제 평균이 나오고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뽑을 때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그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의 오차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 평균 그다음에 공식 똑같죠, 그죠? 표현이 우리가 함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막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구간을 정하는 거죠, 구간. 95% 구간을 정하는 거고. 공식이란 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우리가 뭐 공식을 외워서 문제 풀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공식이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식은 앞 시간에 했던 공식과 똑같죠, 그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모 평균의 신뢰 구간, 모 평균에 이렇게 있다면 이 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한번 뽑아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식을 나왔죠.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전구 아시죠? 불 들어온 전구. 평균 수명, 그러니까 전체 수명을 확인하는 거죠. 200개 표본이 200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에 가깝고 표본이 적으면 이게 분산이 넓어지고 표본이 많으면 점점 이 분산이 줄어들면서 정규 분포에 가깝게 되죠. 그죠? 표본이 많아야 됩니다.
2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수명을 측정했더니 평균 수명이 3만 시간. 평균 3만이네요. 표준 편차 500시간. 그러면 양쪽 평균. 모의 표준 편차는 우리 앞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배웠잖아요. 그죠? 500시간. 이게 500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95% 여기 표준 편차니까 마이너스 95%에 대한 Z 곱하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뮤에 오른쪽에는 플러스 3만 플러스 Z 곱하기 n분의 50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95%의 신뢰 수준. 딱 이 문제가 보니까 그런 공식이 떠오르죠. 그죠?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평균 3만 시간이고 95%니까 Z 1.96 시그마는 2000시간 표본은 200명 그래서 200명 그래서 이거 표준 편차 시그마 500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죠. 500이죠. 500 라고 뮤 평균 만 0.96 200분의 500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500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 공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은 첫 시간에 했던 내용과 똑같다. 이제 표준 편차, 샘플링 표본 간의 편차를 곱하는 것, 95% 곱하는 것, 좌우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